through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중국으로 가봅니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관계 개선 모드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중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이 한일 관계 경색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중국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이유만으로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먼저 근본적으로 한일 양국이 사이가 좋아서 중국에게 좋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동일한 체제를 지니고 있는 두 나라의 긴밀한 관계는 사회공산주의라는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에게 이로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네. 네, 다음으로 중국과 일본 양국은 이미 고대 시대부터 줄곧 라이벌 관계에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중국의 급격한 부성으로 전세가 중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서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지 못한 것이 중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로 중국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 국교 정상화 50주년 행사에 한일 정상이 교차 참석했고요. 그에 앞서서는 외교 수장들도 회담을 가졌는데 환영과 경계의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번에 교차 참석은 경색된 한일 양국 관계가 오랜 터널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적극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교차 참석은 양국 정상이 선뜻 내쳐서 한 것이 아니라 양국 정상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줄곧 요구해 왔는데 네. 바뀐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베 수상도 그의 일그러진 역사관을 바꿀 의식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을 계속 지속하게 되면은 일본 국내외적인 정권 기반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마지못해서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와 관련돼서 고무신 거꾸로 신기라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는데요. 언제 어떤 식으로 그 전통 아닌 전통을 아베 수상이 또다시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일본 외교의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네. 방심하지 말고 아베 수상이 또다시 변신하고 나올 때는 즉각적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사회에 아베의 변신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EJ 전략입니다. 네. 일본 사회가 아베 수상을 경계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일본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 아니냐 문제를 또 벗어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금 경색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과거사 문제같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상당하잖아요. 네. 급진적인 관계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과 중국은 지금과 같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까요? 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 한국이 하기 나름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저는 지피지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지피지기도 단순한 지피지기가 아니라 21세기판 지피지기입니다. 네. 즉 21세기 중국에 대한 제대로 알고 21세기 우리 대한민국도 제대로 하는 21세기 지피, 21세기 지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중국 하면은 북한의 혈명이고 6.25 때 싸웠고 역사적으로 우리를 많이 침략했다라는 말하자면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한데 네. 그것은 지울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중국은 그렇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네. 결국 사랑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만 그 사랑 중에는 가끔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혼하게 되면은 본래의 관계보다 사이가 더 안 좋게 되지 않습니까? 네. 북한과 중국 관계는 사랑해서 혈맹이라는 측면까지 갖고 정말 아주 좋은 상태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이혼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우리 한국이 더욱이 우리 한국은 지환 미국
지토 중국이 우리를 서로 자기 곁에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 노력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과 저렇게 달라진 중국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한다면은 중국이 우리를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한중 관계를 우리가 더 유리하게끔 잘 유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EEJ, 중국에 대해서는 지피지기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로 말씀을 주셨는데 한중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애 관계에 비유해 주셨는데요. 삼각관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중일 관계는 어떨까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중일 관계 역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한일 관계만큼 어쩌면 우리 한일 관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중일 양국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뼈아픈 역사의 교훈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만 하더라도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갈 테니 한반도를 좀 비켜달라고 하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일전쟁의 전쟁터는 청국이라든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반도였습니다. 청나라와 일본, 즉 중국과 일본의 사이가 안 좋으면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일 관계도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과거 채빈국, 약소국이 아닌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 강화된 역량을 제대로 알고 중국과 일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외교 전략을 제대로 전개해 나간다면은 중일 관계의 파국을 우리가 막으면서도 한중일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미들 파워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요, 이 3자 연애 관계에서 3자 대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가 있죠. 한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개최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일단은 한일 관계가 8월 달에 아베 수상이 어떠한 담화를 나타낼지서부터 비롯될 것인데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된다면은 한중일 관계도 저는 개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과 일본은 이미 민심적인 측면에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중국은 실사구시를 지향하는 나라이고 일본도 언제든지 변신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두 손을 잡을 여지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서 한일 관계, 지금 한중 관계는 좋으니까 한일 관계를 어느 정도 개선한 다음에 그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는 우리 한국이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지금부터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국내에서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게 아슬아슬하게 경계선을 넘어서 진정 국면이냐 아니냐 관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혹시 혐한 분위기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사실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요.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데 혐한 분위기나 반한 분위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다만 우려를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실망을 했고 한국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메르스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중국 교육부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7월 달 방학 동안에 한국으로부터 학생들이 오는 것을 교육부가 금지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혐한이나 반한의 움직임이 아니라 우려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로 오는 중화권, 중국인이나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 여행객 많이 급감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여행객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더 많은 어떠한 메리트를 주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만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하는 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교수였습니다.